김하성이 예상을 깨고 샌디에고에 입단했을 때 저는 샌디에고의 김하성 기용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타자인 김하성은 좌타자인 크로네노스와 2루를 플래툰으로 나눠 맡고 타티스와 마차도가 쉬는 날 유격수와 3루를 맡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제 예상은 절반이 빗나가게 됐는데요. 크로네너스가 2루에 고정이 됨으로써 김하성이 2루수로 나서는 날은 좌한 선발을 상대할 때 크로네너스가 호스머 대신 1루를 맡는 날로 제한됩니다. 2020년 내셔널리그는 미러키 데빈 윌리엄스가 신인왕이 됩니다. 크로네너스는 필라델피아 알렉본과 함께 공동 2위에 오르는데요. 크로네너스의 약점은 우한 상대 OPS는 0.963이지만 좌한 상대 OPS는 0.550이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크로네너스는 1년 만에 그것도 남들은 부진에 빠지는 2년차 시즌에 좌상바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는데요. 올해 크로네너스의 OPS는 우한 0.841, 좌완 0.839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크로네너스가 2년차 시즌에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는 알렉봄과 비교해보면 되는데요. 알렉봄의 OPS가 지난해 0.881에서 0.645로 크게 떨어진 반면 크로네너스는 지난해 0.831, 올해 0.840으로 오히려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로네너스가 2루수 출장 시간을 거의 가져가게 됐음에도 김하성은 꽤 많은 출장 시간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타티스가 마차도가 번갈아 가면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앞두고 샌디에고 프렐러 단장은 예상을 벗어난 선택을 합니다. 선발 투수가 급한 상황에서도 2루수 애덤 프레이저를 데려온 겁니다. 이 선택에 대해 프렐러 단장은 선발 투수의 가격이 너무 비쌌다, 오버페이를 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하는데요. 저는 이는 순전히 프렐러 단장 탓으로 프렐러가 그동안 트레이드를 남발하면서 유망주 카드가 크게 줄어든 부분, 그리고 그동안의 트레이드 방식 때문에 상대 팀들이 프렐러와 협상할 때는 고자세로 나오게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프레이저가 합류하게 됨으로써 김하성은 치명타를 맞게 된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프레이저가 팀에 합류하자마자 타티스의 왼쪽 어깨 부상이 재발해 유격수 자리가 비게 된 겁니다. 이에 김하성은 선발로 꾸준히 나설 기회를 또 한 번 얻게 된 것 같았는데요. 그러나 샌디에고와 팅글러 감독의 선택은 유격수 크로네너스였습니다. 그리고 어깨 보호를 위해 타티스가 외야수로 돌아온 샌디에고는 이로써 크로네너스가 4번 타순과 함께 시즌이 끝날 때까지 유격수를 맡게 됐는데요. 이루수로서 기록한 DRS가 753이닝 플러스 6인 크로네너스는 유격수로서 181이닝 플러스 2를 기록함으로써 유격수로서도 준수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현재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에서 페르난도 타티스가 5.4, 제이크 크로네너스가 5.1, 매니 마차도가 4.1, 트렌트 그리샴이 3.0을 기록하고 있는 샌디에고로서는 크로네너스를 템파베이에서 데려오지 않았다면 큰일 났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인데요. 크로네너스가 기록 중인 5.1은 5.5인 맥스먼시와 5.4인 타티스에 이어 후안 소토와 함께 내셔널리그 야수 공동 3위에 해당됩니다. 반면 크로네너스를 보내준 템파베이는 브랜든 라우가 3.4로 팀 내 1위, 2위 랜디 아로사레나가 3.0으로 현재 템파베이에 있는 그 누구도 크로네너스의 5.1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트레이드를 잘하기로 소문난 템파베이도 크로네너스를 생각하면 속이 쓰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미시건주에서 태어나 미시건 대학을 나온 크로네너스는 대학 시절 1루수, 2루수, 3루수, 좌익수, 중견수와 함께 팀의 마무리 투수를 담당하며 미스터 에브리띵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클러치 히터로 명성을 떨치는데요. 3학년 시즌에는 선발 투수로 뛰기도 합니다. BA가 선정한 194위 유망주인 크로네너스를 2015년 7라운드 208순위에서 지명한 팀은 2017년 대학 최고의 투웨이 선수였던 브랜든 맥케이를 전체 4순위로 뽑았을 정도로 투타 겸업에 관심이 많았던 팀인 템파베이 레이스였습니다. 하지만 메릴 켈리가 메이저리그 데뷔를 포기하고 SK 와이번스에 입단한 것과 같은 일이 크로네너스에게도 일어납니다. 템파베이의 유망주팜이 두터워도 너무 두터웠던 겁니다. 2019년 크로네너스는
트리플 A 더렌불스에서 타율 3할 3푼 4리를 기록하고 인터내셔널 리그 타격왕이 됩니다. 그리고 오프너로 6경기에 등판해 7이닝 9K 무실점을 기록합니다. 크로네너스는 95마일 패스트볼과 커터 그리고 스플리터를 던지는 투수였습니다. 연봉에 대한 압박이 큰 템파베이는 2019년 12월 팀의 중심 타자인 토미 팸을 샌디에고로 보내고 팸보다 연봉이 많이 저렴하며 서비스 타임 2년이 더 남은 헌터 램프로를 샌디에고에서 받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백윤의 유망주로 성장한 20살 내야수 엑세비어 에드워즈를 추가로 받아오게 됩니다. 이에 샌디에고에 추가로 한 명을 줘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샌디에고가 지명한 선수는 템파베이의 유망주 30위 명단에 없는 선수인 제이크 크로네너스였습니다. 샌디에고는 도쿄올림픽 예선을 겸해 일본에서 열린 프리미어 12에 미국 대표팀으로 참가한 크로네너스를 면밀히 관찰한 후 크로네너스에게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데려오기로 계획을 세우는데요. 만약 템파베이가 거절했다면 크로네너스를 데려오기 위한 추가 트레이드를 진행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완더 프랑코와 비달 브루안, 테일러 월스 등 미들 인필더가 넘쳐나는 데다 에드워즈까지 확보하게 된 템파베이는 샌디에고의 요구를 흔쾌히 들어주게 됩니다. 이에 외야수 유망주가 풍족했던 세인트루이스가 랜디 아로사레나를 트레이드 카드로 썼던 것처럼 템파베이가 크로네너스를 보낸 건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전혀 주목받는 선수가 아니었던 크로네너스는 지난해 신인왕 2위에 오르며 토미 팬보다 훨씬 뛰어난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연봉이 790만 달러, 올해가 890만 달러인 팸의 지난 2년간 승리 기여도가 1.3인 반면 같은 기간 크로네너스는 최저 연봉을 받고 팬보다 5.4가 높은 6.7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는 템파베이의 주전 이루수인 브랜든 라우가 같은 기간 기록한 5.9 역시 넘어서는 것으로 템파베이는 램프로를 한 시즌 만에 방출합니다. 할아버지가 뉴욕 레인저스 입단을 앞두고 군에 징집됐던 크로네너스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의 전통인 아이스하키를 했고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고 야구에 집중하는데요. 크로네너스는 쉴 새 없이 부딪히는 하키와 정반대로 플레이 도중 생각할 시간이 많은 야구를 함께한 게 큰 도움이 됐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100마일까지 나오는 퍽을 때로는 시선을 떼고 다뤄야 하는 아이스하키를 한 것이 타격에 꼭 필요한 손과 눈의 협응력에 엄청난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여름에는 야구, 겨울에는 하키를 하고 성장한 것, 야구를 시작한 이후 내야와 외야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 마운드에도 올랐던 경험 덕분인지 크로네너스는 경기 중 번뜩이는 판단 능력으로 팀을 구해낸 게 한두 번이 아닌데요. 샌디에고의 경기를 중계하다 보면 크로네너스의 진정한 가치는 승리 기여도로 담아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크로네너스는 또 한 번 샌디에고를 구해냅니다. 제가 해설을 맡았던 22일 필라델피아전에서 샌디에고는 5연패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에런 놀라를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패배를 헌납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요. 샌디에고가 1대3으로 뒤진 9회 말 2-4-1루에서 크로네너스가 타석에 들어섰을 때 샌디에고의 감독 보좌인 스킵 슈마커는 제이스 팅글러 감독을 보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크론이라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크로네너스는 놀라의 117구째 공을 동점 투런 홈런으로 만들어버리는데요. 홈런이 모두 우측으로 향하기 때문에 크론존이라는 별명이 생긴 크로네너스가 지난해부터 날린 24개의 홈런 중 가장 센터 쪽에 위치한 크로네너스의 홈런은 경기 내내 놀라의 투혼에 감동받았으며 퇴근 준비에 신나 있었던 저에게도 한 방을 먹인 제가 직접 본 홈런 중에 가장 충격적인 홈런 중 하나였습니다. 결국 샌디에고는 연장전 끝에 필라델피아를 잡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샌디에고가 반등에 성공해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하게 된다면 그 터닝 포인트는 크로네너스의 홈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현재 신시내티의 한 경기 뒤진 와일드카드 3위이지만 남은 36경기 중 21경기가 원정 경기이고 상대 팀들의 전력도 좋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이 26%로 64%인 신시내티보다 크게 떨어지는 샌디에고는 오늘부터 올 시즌의 운명이 달려있는 다저스와의 홈 3연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부담스러운 상대인 샌디에고를 떨어뜨리기 위해 반면 다저스는 우리아스, 뷰러, 슈어저를 3연전에 모두 투입하는데요. 분위기 전환을 바라는 샌디에고는 어제 투수코치 레리 로스차일드를 해고했습니다. 저는 김하성이 샌디에고에 입단하게 됐을 때 우리가 류현진 덕분에 커쇼와 그레인키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김하성이 샌디에고로 간 덕분에 타티스와 마차도를 보게 된 건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로 인해 크로네너스의 플레이를 보게 된 건 또 다른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하성도 마차도 타티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크로네너스처럼 샌디에고의 주축 선수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김영준이었습니다.